일단 저는 보험업은 경력은 10년을 했고요. 여러 가지 연혁이 있겠지만 지금은 수석지점장이라는 직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업을 하면서 누계 소득은 20억 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좋은 기회장이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클로징 확률을 높이는 제안서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클로징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클로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약 PT, PC 상담을 하고 나서 이 상담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다 클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점점 후퇴하는 사람들의 말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지, 안 되면 하지 말아라, 왜 나만 이래, 하필 나야,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대면 영업 측면에서 나의 멘탈리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굳건해야 되고, 내가 발라야 되고, 내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움직이는, 내가 이제 그 사업체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고요. 좀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연역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수상 경력이 있다라는 점이고, 여러분들이 DB에 좀 베이스가 특화되어 있기는 하나, DB가 아니어도 일반 고객을 만나도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강의 순서 내용은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고객의 유형을 보시면 이 대다수의 이 고객들은 이 세 가지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관리 부재거나 가입시킨 것까지는 좋았으나 가입시키고 난 이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는 당연히 가입해서 발생하는 나의 수수료적인 이익적인 측면 때문에 많은 설계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체결 이후에는 점점 관리 빈도수가 낮아지고 사실상 고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상품이나 보험이 나쁘기보다 설계를 해준 보험 설계사가 미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월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은 측면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비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같은 원두인데 1,000원이 더 싸면 1,000원이 더 싼 원두의 커피를 먹지 않을까요? 같은 원두라면? 네,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 건데, 내가 건강상의 이유가 좀 몇몇해서 최근에 위가 좀 아팠다, 아니면 대장 용종 제거를 매년 해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용종에 내가 큰 문제는 없을까, 등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리부재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 보시면 환급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옛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휴대폰 개통하실 때 부가 서비스 가입 다 해보셨죠? 이거 그 통신 판매해 주시는 업자분이 이거 3개월 뒤면 빼드릴게요, 6개월은 이 부가 서비스 가입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계속 내야겠죠.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 보험의 스코어라고 해서 점수를 맞춰야만 체결이 가능한 특약이 있었고, 불필요 특약을 넣어서 보험료를 더 높게 나오게 되면 설계사 측면에서는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해약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특약 조정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고객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매월 42,000원을 냈으나 월 보험료도 줄어들고 이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제로 제 고객 사례이시기는 해요. 그래서 자녀분이 3분 계셨고 이 3분 다 50만 원 가량씩 다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150만 원에 육박하는 환급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 나오는 신담보호를 통해서 추가적인 가입까지 조금 도모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숨은 보험금 찾기라고 해서
이게 몇 조씩 돼요. 매년. 숨은 보험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만기된 보험금을 못 찾아가거나 뭐 휴면 보험금이 있거나 아니면 청구를 해야 되는데 못 받는 보험금 청구금이 있거나.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주고 싶어 할까요? 안 주고 싶어 할까요? 안 주고 싶어 하죠. 예, 원래는 줘야 되나? 안 주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발생하는 이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협회에서 30초면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노인 요양 보호하는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이신데 조회를 했더니 87만 원 이렇게 받으실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안 찾아가면 기준금액일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안 찾아가면 가산이자까지 포함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간편 청구해서 이거 하면 하루 이내로 바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간편한 건데 이런 것도 해드리면 너무 좋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센터장님을 뵀을 때 센터장님의 보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보험을 봐도 너무 가입이 잘 돼 있고 할 게 없는 어떠한 제가 상품을 비교해도 이거보단 좋게 짤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같아도 이렇게 짰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 보험 상담에 대해서 진전이 안 나가지만 이거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더 승화하게 되는 그래서 계약을 10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장 분석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클로징에 대한 준비를 잘 한들 이런 분석된 내용에서부터 고객은 많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관심 있는 거는 다 모두 나의 이야기부터 다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한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저한테 대한 이야기 집중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좀 컨설팅의 핵심 내용 중에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보험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증권만 보고 진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증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증권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보시면 돼요. 약간 우리가 그 병원 내원을 할 건데 이 병원에서도 나의 진단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때 그 의사가 진단을 일부 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부 진단을 잘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진단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의사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수 있는 근데 그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해요. 그리고 이 병세가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 그 병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미팅할 때 어느 정도 증권을 보고 내가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나가야 상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권을 좀 많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 증권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다 DB 고객이고 계약 체결한 고객들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제가 분석한 측면에서는 일단 크게는 세 가지였어요. 교보생명에는 감액 완납이 가능한 보험이 좀 보였고 갱신형 보험은 비갱신으로 전환해도 보험료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형태로 제가 조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보험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있는 15만 6천 원에 대한 교보생명의 보험인데 이 보험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진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같이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험 보면 납입을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 동안 해오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납입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근데 20년 가까이 이 보험을 유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객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보험을 유지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해약하고 싶을까요? 유지하고 싶죠. 내가 이 보험을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그러면 이 보험의 기능을 하는지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한번 밑에 좀 같이 살펴보시자면 뇌출혈 진단받으면 1,000만 원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받으면 1,000만 원 치매 중증 치매 주계약이죠. 진단받으면 900만 원을 준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낸 보험료는 3,360만 원 가량 냈어요. 그럼 나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과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아도 내가 냈던 기납입 보험료보다 받는 보상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보험의 기능을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보험을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도움을 드렸을 때 고객한테 좋을까라는 측면인 건데 이 상품은 감액 완납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감액 완납은
금액을 좀 줄이면서 내가 내야 될 절대값을 맞춰서 납입의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처음에 보험 상품이 산출될 때 이 사람의 나이와 병력에 따라서 절대값으로 정해지는 총액이 있어요. 이걸 내야 되는데 그럼 내가 1,0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 850만 원 하면 내가 내야 될 절대값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납입을 완료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남아있는 약 2, 3년의 시간 동안 내가 15만 6천 원씩 내지 않아도 보상을 내가 50만 원, 70만 원 덜 받더라도 내는 돈이 훨씬 많잖아요. 왜냐면 2년 동안만 내도 이 금액이 몇백만 원인데 내가 받는 보상을 고작 몇십만 원만 줄이면 되는 거니까 어떤 게 더 이해타산이 더 괜찮을까요? 고객 입장에서 감액한담을 하는 게 훨씬 낫죠. 당장 15만 6천 원 안 낼 수 있으니까. 대신 이렇게 되면 주계약을 제외한 모든 특약들은 삭제된다 라고 해서 이런 약관들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릴 수가 있었고, 이 보장 산술적으로 데이터를 산출했을 때 이 사람이 없는 건 방사선 치료가 없고 혈전용해제라든지 혈관 수술 이런 거 등등등이 없는데 내가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객을 만날 때 지금 우리 주제가 뭐죠? 클로징의 확률을 높이는 제안서 작성 방법이죠, 그죠? 계약을 체결하는 확률을 높이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는 고객은 비전문가, 우리는 전문가죠. 근데 내가 사망 관련해서 암 관련된 거, 혈관 이런 거 빠져 있는 거 방사선 치료가 없으세요. 근데 고객이 방사선 치료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방사선 치료 없어도 되죠. 오디오가 잠시 겹치네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분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이 왜 필요한지, 암 수술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최소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증권을 많이 살펴보시고 지금 공부하시면서도 고객을 충분히 내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위치에 서야 된다 라는 점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점수에서 45점, 74점 등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점수가 좀 더 개선된다면 어떨까요?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보다는 한 20만 원 정도 줄긴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보시기 편하게. 그래서 당사자만 놓고 보면 월 보험료가 21만 3천 원이 줄어들었고 지금까지 낸 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낼 금액만 계산해도 6천만 원 덜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인 거예요. 리모델링이. 고객에게도 이로울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고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한테 좋은. 이렇게 되면 고객이 가족 소개도 해주시기 마련이긴 해요. 그럼 우리 배우자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총 보험료가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 이 좀 리모델링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고객들도 계세요. 보험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배우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일단 갱신형 보험이긴 하거든요. 갱신형, 비갱신형 어떤 게 더 좋은 보험인가요? 네? 둘 다 좋은 보험이죠. 네, 이거는 설계사의 관점이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갱신형이 유리한 고객도 있어요. 분명히.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인인데 중국인이 보험 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비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다수는 되긴 하거든요. 무비자로 오신 분들은 안 되고요. 이렇게 가입된 중국인들이 저는 한국에서 10년만 일하고 10년 뒤에는 중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년 갱신하는 게 더 싼 거예요. 비갱신보다.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갱신형에 대한 보험을 조금 다룰 건데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다 보면 꼭 갱신형과 비갱신은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봐야겠지만 그중에 중점적으로 눈에 많이 띄는 게 갱신 아니면 비갱신이기는 해요. 갱신형 보험을 가입한 70세 여성분이십니다. 이 갱신형 보험이 잘 보시면 이거는 제가 갱신형 보험을 가입시킨 40대 남성이에요. 제가 실제로 가입시킨. 지금 보면 암진단금 1억 원, 그리고 월 보험료가 5만 3천 원, 20년 갱신이기 때문에 20년간 내가 납입하는 금액이 한 1,270만 원 정도. 그럼 20년 안에 내가 이 게임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1200만 원을 내고 1억을 받는다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좋은 보험인가요? 좋을 수 있죠. 너무 유리하죠. 저렴한 금액에 큰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뒤에서 이어서 보면 흥국생명의 갱신형 보험, 상품 이름에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암진단금 1억 원, 심장질환, 뇌질환, 관련된 혈관질환이 3천만 원씩. 이것도 약 2천만 원 내고 이 정도의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고객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갱신 예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상품 설명서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암진단금이 최초 계약할 때는 34,000원이던 게 일행갱신하니까 매월 12만 8천원으로 상승하고 매월 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두 번째 갱신하면 20만 9천원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를 조금 데이터를 좀 산술적으로 좀 나타냈을 때 처음에 내던 월보험료가 점점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나는 암진단비 1억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금액을 내야 될 수도 있는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면 상관없겠지만 진단을 받지 못했다라면 지속해서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흥국생명의 갱신보험은 더 심각합니다. 월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여기 123만 원까지.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나와 있는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아래 보시면 보험료가 갱신됨에 따라 고령 시점에 부담하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대부분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갱신형 보험들은 비갱신으로 좀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분은 보험료를 86만 7천 원씩 납입하는 DB 고객이신데요. 이제 분석했을 때는 암 관련된 부분이 조금 항암이 조금 아쉬운 그런 실정이신데 일단 암 관련돼서 이렇게 점수를 조금 더 채워나가는 이런 형태가 조금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보험료를 줄이시기는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86만 7천 원에서 63만 4천 원으로 줄어드는 이 보험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걸까요? 금액을? 그래서 고객 니즈 파악을 처음에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떠한 소비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보장이 늘어난다? 제일 베스트죠 사실. 그죠? 아니면 같은 보험료라면 내가 보상을 더 많이 받는 형태의 보험으로 구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처음에 초회 면담을 할 때는 저는 인터뷰식의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고객의 입에서 최대한 많이 말을 하게끔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런 가이드를 하면서 리드를 해야겠지만 고객 입에서 많이 듣고 그 니즈를 토대로 이 상담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맞춤 상담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리모델링을 제안을 물론 하겠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총 11가지가 있고 이 11가지에서 6개의 보험으로 줄이는 리모델링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5개의 보험을 우리가 해약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보험들 중에서도 5개를 해약하는 과정이 대부분의 설계사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거 안 좋은 보험이에요, 고객님. 해약하시면 돼요. 근데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예시를 들 수 있다 없다? 대부분이 안 합니다. 대부분이 안 하고 제가 많은 설계사들하고 가끔 필드에서 상담하다 보면 상대 설계사랑 통화를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저의 설계에 단 하나의 오점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설계사가 왜 이거 이런 식으로 했냐 이러면 아니 선택은 고객님이 하신 거고 저는 더 나은 제안을 했을 뿐이다. 근데 뭐 반박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반박해봐라라는 이런 의견 좀 충돌이 있거나 하면 제가 물어봐요. 혹시 이런 재가급여를 설계를 해주신 게 재가급여 수령 기준이 어떻게 되시냐? 대답을 못해요. 정말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을 포장을 많이 하십니다. 근거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일할 수 없는 건 당연지사인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일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블루오션인 이 업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갱신형 보험들이 많고 이 라이나 생명은 대부분 전화로 가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는 전화로 가입하다 보면 이 계약자들 고객들은 이 알릴 의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고 이 책임은 고객 본인한테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인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회사가 대다수가 라이나생명, AIG 손해보험, AI생명보험 뭐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대부분의 상품은 갱신형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보험 지급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돼서 보험 청구를 했을 때 조사가 나오면 지급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 계약자의 알릴 의무는 고객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갱신형이고 정기보험 그리고 납입 면제가 안 되는 것 그리고 중증 치매 시만 보상되는 치매도 종류가 많습니다. 경도 치매, 경도 인지장애, 경도 치매 이전에 그리고 중증도 치매, 중증 치매 장기 요양 등급도 5등급, 인지 지원 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증 치매는 보통 2급입니다. 2급에 내가 치매 보상을 받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진단을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보상 범위가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뇌출혈 환자보다 뇌경색, 즉 뇌졸중의 환자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게 고객이 받는 확률적인 측면에서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준비할까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타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조금 더 이거를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확률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다라면 이 확률에 대한 신뢰를 나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보험이 있고 납입 면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고 사실 여기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더 유리하긴 해요. 고객은 전문가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담할 때 그런 걸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에요. 뭐 BMW건 벤츠건 판매를 할 건데 제가 얼만큼 이 상담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이 있는지 꼭 지식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영업의 영역과 지식의 영역은 뭐 물론 공조는 돼야 되지만 이게 필수 각연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판매하는 정도만 인지를 하고 있어도 된다고 봐요. 그게 어려우면 내가 판매하는 그 기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해서 상담해도 되고 계속 케이스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험이 많아지면서 더 전문가로 거듭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공부에만 치중 안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영업사원적인 측면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건데 이거 구매를 하려는 고객이 하수랑 고수의 영업사원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고수에게 차를 좀 맡기고 싶지 않을까요? 이거 차 몇 천만 원씩 하는 건데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제안서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나은 영업사원이 되기 위한 행위를 발견할 수 있다 라는 측면이 좀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에 대한 내용은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할 건데 이만희 고객님은 입원을 한 5년 이내에 한 200일 가까이 하신 분이라 보험회사에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인수되는 회사가 단 한 군데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택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액션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이런 게 없는 건 막차 시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월보험료도 줄이고 받는 혜택도 갱신을 좀 비갱신으로 바꿔드리는 이런 형태가 리모델링의 좀 궁극적인 이로운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고 이 실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그런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실비만 있어도 됩니다. 저 실비 있으니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쓴 만큼 돌려받잖아요. 어떠세요? 그럼 이제 지금 끄덕끄덕 하신 것처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비 잘 유지하시고요. 실비 실효되면 제가 또 가입시켜 드릴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를 좀 반박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조금 큰 제목 보시면 신의료기술 관련해서 실손보험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 기준을 정하고 소송계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해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2번에 보면 원칙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안정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건강보호법상 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에서 제외돼요. 이미 비급여라고 해서 비급여는 아닙니다. 이미 비급여라는 건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직 등재되지 않은 치료인 거예요. 그래서 실비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새로 나온 의료기술이 완성도도 높고 나한테 회복도 좋을 거고, 그죠? 그래서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죠. 한 50년 전에 나온 치료 받고 싶으세요? 100% 보험 다 되는데. 아무래도 좋은 치료를 더 받고 싶은 게 이제 환자 심리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실비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위상 보시면 승인 범위 외로 사용된 신의료 기술 치료를 받은 후에 예상치 못한 실손보험금 부지급 또는 보험회사의 소송 제기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확인을 잘 꼼꼼하게 해보셔라 뭐라는 내용이고요. 발췌 근거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발췌를 실제로 했다는 점을 좀 거들어서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혈전용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암 환자가 진단을 받았어요. 고객이 암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고객이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볼까요? 암에 관심이 좀 있어요. 암보험을 좀 보강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암을 찾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가족이 암 환자였었거나 내가 그런 DNA를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암 치료를 하는 걸 많이 봤거나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요즘 암보험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보통 한 1억까지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암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내가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다. 혈관이든 치매든 다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듣고 경청하게 만드는 거, 따라오게 만드는 거. 안녕하세요. 네. 그런 게 좀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혈전용해제 이런 내용도 여기 보시면 산정특례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죠? 우리나라 국민이면 필수로 내야 되는 4대 보험 중 하나죠.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데 혈관 질환을 진단받으면 정부에서 95%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환자 부담은 5%예요. 그럼 보험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95%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준 게 내는 금액이 이거예요. 환자 부담이 금액이 크죠. 근데 이거는 30일만 해줍니다. 혈관 질환 30일 이후에 모든 수술, 입원, 치료에 대한 거는 다 환자 부담. 그래서 개인 보험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은 5년 동안 해줍니다. 암보험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5년 동안 정부에서 날 보호해 주는데. 근데 비급여는 안 해줍니다. 급여만 해줘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내가 판매하는 아까 이런 특약들 이런 것들도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여기는 정말 그 전문가로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보험에 대한 좀 기초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영역이 조금 다른 건데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내가 영업사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3가지의 고객의 유형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영업을 시작할 때 그랬어요. 사람은 이 3가지의 유형을, 지금은 MBTI가 뭐 16가지인가요?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형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3명의 사람이 유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악을 조금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따라 좀 다른 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인 사람한테 제가 계속 이성적인 주입식 교육을 하면 그 사람은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한테 제가 감정적인 호소를 해봤자 속으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태도 좀 가지는 게 좋고요. 그래서 고객들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FF라고 하는 팩트 파인딩이 뭐냐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 사람의 납입 여력, 그리고 현재 처한 상황, 건강상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와 이익에 집중하는 심리작용. 이 사람이 지금 해약하면 이때까지 낸 돈 손해잖아요. 저 3년 유지했는데 새로 가입하면 새로 20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손해의 심리가 작용할 수 있겠죠. 이익이 우리가 보면 원래 암진단금 1,000만 원이신데 이렇게 변경하면 보험료는 동일한데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9천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익에 대한 부분이 작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소비 심리를 충족하는 내가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항상 더 좋은 다음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거절을 거절할 수 있는 설계사여야 된다. 고객들은 많은 거절을 하고 앞으로 많은 거절을 받으실 거예요. 어떤 거절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납입 여러 개 안 된다. 생각해 볼게요. 이거 진짜 대표적인 거절이고요. 네. 생각해 볼게요. 상의해 볼게요. 고민 좀 해볼게요.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네. 생각할 수가 없고, 왜냐면 몰라요. 상품 설명서를 들어봐도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룸의 심리학에 조금 갇히게 되는,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돼서 거절을 계속 유연하게 거절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 좀 돼야 됩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필요하신지 제가 알 수 있는지, 그 생각에 제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같이 조금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 살펴보는데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조언을 좀 해드리겠다. 납입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봐서, 제가 준비한 건 A안은 이 금액이었지만 B안, C안 하면 월 보험료가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그럼 C안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라든지. 거절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 예. 중꺾마. 예. 진짜 꺾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멘탈적인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에너지도 전달해야 되고, 제가 많은 영업 중에, 영업이 너무 많잖아요. 뭐 헬스 트레이너도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측면을 하는 사람이고, 법률 서비스 하시는 분들, 변호사 전부 다 영업해요. 영업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영업해요. 우리 보험 설계사도 영업을 하죠, 그죠? 근데 영업을 하는데 제가 보험 설계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나름의 다 이유는 있지만 많은 영업 사원들은 대부분의 소비를 좀 촉진하는 영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앞서 예를 들었던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뭐 화장품 영업이라든지 뭐 카드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객의 소비를 좀 촉진할 수 있는 영업이었지만, 하지만 보험 영업은 좀 달랐던 게, 판매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의 10년, 20년 인생을 계속 제가 관여해야 되고, 피로로 일할 때 제가 계속 나서줘야 되고, 뭔가 이 사람의 이 인생을 제가 조금 이걸 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막연한 이런 책임감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무거운 일이구나 하고 업계를 봤더니 실상은 너무 이제 설계사들이 잘못 배운 설계사분들이 너무 많았었고요. 그래서 내가 좀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무겁고 어려운 일이고 되게 심오하고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 오히려 그 자신감이나 일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고객들도 다 보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항상 나를 연구하고 시험해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계약 체결이 되는구나. 프로세스 이런 구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면 진짜 어떤 DB건 고객을 만나도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업이건 무슨 일이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내가 우상향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야 되고, 자기 객관화 돼 있는 시점에서 계속 내가 플러스 요인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보험 영업을 시작할 때 궁금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가지고 있는 시간이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앉아서 이 교육을 들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들었냐면, 신기하다. 아니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왜 저 정도 경지까지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 사람의 장점을 내가 어떤 걸 좀 배워볼까? 그리고 이제 뭐 일을 잘하시는 분들 등등등 해서 봤더니 공통점을 연구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처럼 오래 일하고 싶고 진짜 멋있게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 공통점은 본인만의 시스템이 있더라. 특별한 건 시스템이었어요. 내 시스템 만들어서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게 좀 있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프로세스를 한번 구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뭐 아까 커피숍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이 5,000원이고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커피 가격이 3,000원이면 당연히 3,000원 사 먹는 거죠, 그죠? 가격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많은 60만 설계사가 있습니다, 전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60만 설계사라고 들었는데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때 봤을 때 하루에 택시 몇 대 보세요?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전국에 택시가 60만 대 있대요. 택시는 보이는 것 뿐이에요. 설계사는 안 보이는 거고 뭐 카페나 이런 데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무한경제 사회 속에서 내가 선택받고 싶으면 내가 조금 더 단정하고 내가 정말 영업사원으로서 준비된 사람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다들 잘 부합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페이지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이 교육의 순서에 맞춰서 다 배우는 것들이 좋은 양분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도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양분이 됐고 그리고 교육 받는 시간도 중요한데 받고 난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복기해야 돼요, 복기. 내가 어떤 걸 흡수할 수 있는지 내가 실제로 적용하면 어떤 걸 적용해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계속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거고 사실 뭐 여러분들 다 뭐 억대 연봉의 설계사를 꿈꾸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야나두처럼 여러분들도 진짜 할 수 있는 별거 없어요. 조금 더 자신감 가지고 교육 잘 듣고 잘 승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 자료 공유는 제가 외부 강의에 쓰는 자료가 좀 일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제 자료는 따로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